네. 목 디스크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목 디스크 있으실 때 좀 좋은 자세나 뭐 운동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가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목을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그 축 늘어뜨렸을 때 이 머리 전체가 걸쳐지는 경추의 번호는 다 달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경추 5 번과 6번 사이에서 머리 무게를 딱 걸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같은 부하가 몇십 년간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디스크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북목을 한 채로 장시간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이런 자세가 제일 안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턱만 좀 당겨주면 되거든요. 턱을 당기고 목의 뒷근육에 약간 힘이 들어가는 느낌만 가지시면 요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요렇게 할 때보다 훨씬 더 C커브가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턱을 좀 당기고 뒷근육에 약간을 수축력을 느끼면서 앉는 자세가 좋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날개뼈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뭐 능형근이라든지 중부승모근 이런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부승모근이나 경추부 근육이 약해지세요, 대부분. 그래서 날개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좀 목을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사람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현재 많이 쓰고 있는데 스탠딩 체어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 척추 각도 조금 더 세우고, 그리고 이제 경추 각도 이렇게 뭔가 위에서 조금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게 처음 생길 때는 오래 앉아 있는 게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서서 일하는 패턴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때문에 담이 오거나 두통이 심한 분들이 이 어떤 치료가 가능할까요? 사실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는 우리 그 경추에서부터 4 번을 기점으로 해서 4번 신경은 승모근 쪽으로 평행하게 가고요. 5, 6, 7, 8은 등 그리고 팔 밑으로 내려가고요. 경추 3번 위로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경추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경추 4번 위쪽에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거는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추를 치료해줘야 두통이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편두통의 패턴 중에 이제 경추성 두통 말고 이 주변 승모근이라든지 이 두피를 둘러싸고 있는 요 뒤통수에 있는 근육들도 있고, 이 근육들이 짧아지고 뭉치고 경직되게 되면 후두부로 가는 머리로 가는 신경이 근육에 또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근육의 곽인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로 근육을 좀 이완해 주는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같은 두통이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개 많이 찾으시잖아요. 목 네. 디스크 있는 분들이 좀 어떤 베개가 저도 이제 베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전엔 제가 베개 회사를 차려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써봤는데 이게 낮은 게 좋다, 높은 게 좋다 이런 건 별로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베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제 3cm서부터 3cm, 5cm, 7cm, 9cm 그리고 뭐 오목한 거, 볼록한 거 다 만들어 보고 적용을 해봤는데, 그 사람마다 경추 구조가 좀 다르고 잠을 자는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해보고 가장 편안함을 느껴지는 베개가 가장 좋은 베개다. 그래서 이거를 딱 뭐 어떤 베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더라고요. 그 목 디스크의 그 대부분이 인제 뭐 사무실로 인해서 뭐 사무실 업무로 인해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좀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좀 특이한? 그 운동을 하실 때 오버헤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하다가 이게 피곤해지면 이거를 이렇게 승모근과 목 근육을 사용해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얘는 별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덩달아서 일을 하면서 여기 근육이 확 경직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미용사 분들처럼 팔을 이런 자세로 계속 장시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제 어깨가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승모근을 끌어다가 쓰고 또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이렇게 사이드 라테럴 옆으로 올리는 운동을 반복하시다 보면 이 승모근이 굉장히 열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덩달아 근육이 경직돼서 경추 주변 근육이 확 경직이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몸을 좀 거꾸로 해서 목을 좀 뺀다든가 아니면 목 겨nin기라든가 이렇게 민간에서 이뤄지는 어떤 여러 스트레칭 도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써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좀 위험한 편이에요? 사실 거꾸리는 저는 원리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요. 좋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부상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거꾸리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휙 해서 휙 내려갔다가 쭉 늘리고 휙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하다가 허리에 힘을 주면서 염좌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딱 삐끗하니까 거꾸리가 이제 무서워지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각도에 대비하면서 다치지 말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승모근 쪽 근육이 뭐 우울증에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두통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 두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파트에서 보고 있는 이제 승모근 경직 때문에 이제 전체 후두부 근육 그리고 관자놀이 쪽 근육이 경직되면서 오는 후두신경통이란 카테고리는 사실은 배제 진단이란 진단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패턴의 통증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검사해 봤어. 근데 머리도 이상이 없대요. 머리 뭐 MRI랑 뇌혈관 검사상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또 턱관절이 아파서 또 치과에 가서 파노라마 CT를 찍었는데 치과에서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눈이 아파. 그래서 안과에 가서 안압을 측정했는데 안압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나는 왜 계속 두통이 있을까 하면서 또 타이레놀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두통이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이 두통이 계속되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의 사이클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대부분의 질병은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이러이러해서 아파요 이렇게 딱 답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제 진단을 통해서만 최종 진단을 남길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고 또 이 치료를 하거나 이 진단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나의 이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제가 뵙는 환자분들은 유병 기간이 막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서 이게 나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이제 쌓이시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이 승모근 뭐 보톡스나 이런 치료를 받으면 조금 해소가 되시는 편인가요? 제가 치료를 한 데이터로는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좋아지시는 것 같고 이게 갖고 있던 어떤 근육의 경직도, 긴장도가 너무 높은데 처음에 그게 확 해소가 되면 엄청 기뻐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치료를 하면서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조금 쉬었다가 2023년도부터 이제 A준 재활의학과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성형외과 이름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아이들 이름 끝자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때의 다짐은 환자를 막 속도로 보기보다는 한 분 한 분 그냥 내 아이를 보는 기분으로 열심히 보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유튜브는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재활천재 윤천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과연 뭐 100명, 200명 되기도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채널 성장하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니까 야, 이게 나는 못할 것 같은 영역이었는데 또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조금 더 열심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인 재활천재 윤천재 채널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